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뭐 장중에 반등을 주고 플러스 전환까지 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반전해가지고 저가를 갱신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이 과연 계속 빠질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지금 뭐 해외 시장이 그 선물이 일단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국면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다우존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S&P든 이 3대 지수 모두가 상단의 강한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난번에도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하락세를 보였었고, 이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가 했는데 또다시 한번 이제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뭐 다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나스닥과 S&P, 특히 S&P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제가 그려놓은 상단 추세선을 벌써 한번 상단 추세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뭐 다중으로 여러 번 부딪혔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이 들어가는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의미 있는 자리가 거의 이제 뭐 만약에 조정을 짧게 한다면 하단 추세선 근처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게 해외 선물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이 지금 뭐 요거 이제 중국 시장이고요. 여기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형태가 좀 빠르게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시장 끝난 다음에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아주 강력하게 막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올라오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도 지금 꽤 강하게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해서 뭐 V자 상승을 해준다든지 뭐 이러면 또 우리 시장도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우리 시장 어쨌든 전저점을 깨진 않았으니까, 그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일단 불안하기는 합니다. 지금 상당히 불안한 어떤 그 저항을 보이고 내려오는 거라 상당히 불안하다. 제가 이때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었고, 여기서 지금 뭐 제가 하락을 얘기를 했었고, 상당히 좀 그 안 좋다 흐름이.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뭐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저항 맞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그 파동의 논리상으로 따지면 지금의 이 자리는 한마디로 좀 조정을, 그러니까 러닝 커렉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러닝 커렉션이다. 러닝 커렉션. 러닝 커렉션이 뭐냐면 이제 뭐 달리는 조정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파동상으로 보면 사실 파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냥 큰 맥락에서 보면 진짜 뭐 이 월봉으로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놓긴 해놨는데, 이제 우리 시장 그 미국 시장을 이렇게 좀 3단계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뭐 이전 거는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 지금 5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5번 월봉상으로 그냥 5번인데 마지막 자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마지막은 맞는데 그러면 마지막인데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파동을 다시 분류를 해서 보면 여기서 1번, 2번, 그 다음에 이게 3번의 1번. 제가 여기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뭐 프라임이라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3번의 1번이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3번의 1번, 3번의 2번, 3번의 3번, 3번의 4번, 3번의 5번이 쭉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조정이 들어왔다가 5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월봉상으로 이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것도 S&P 차트거든요. S&P 차트인데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보면 저 멀리서 이제 굉장히 멀리서 올라오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929년 고점, 29년 고점을 이제 뭐 이걸 뭐 추정해서 해놓은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29년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나오는데 이 트렌드의 고점이 어디냐면 이게 한 6천 정도 돼요. 6천. 5천대 후반, 거의 6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동의 논리로 따지면 아직까지 지금 한참 남았다. 근데 파동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를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파동은 거들 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리는데, 그러니까 파동만 가지고는 뭐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리스키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추세와 파동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하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저항을 보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얘가 저점을 안 깨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 러닝 커렉션으로 볼 수 있어요. 러닝 커렉션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가 나오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가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점을 안 깨고 오늘 이제 저점을 안 깨고 요런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올라간다는 가정에서 얘기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라면 일단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자리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일종의 헤드 앤 숄더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반등 줬을 때 뭐 여기서 털고 나와야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리고 여기 깨지면 일단 털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깨지면 이걸 깨지고 나서 뭐 리바운딩 줘서 여기 하면 이런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털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거 빠질 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던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런 문제도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 이렇게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금리 차트 한번 볼까요? 금리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채권 10년 미국 10년 차트, 자 10년물 차트예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저항선에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도 사실 제가 뭐 금리 뭐 이렇게 뭐 더 갈 데가 별로 없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뭐 뭔가 삼각 수렴형의 어떤 패턴을 만들고 지금 강하게 상승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때나 뭐 지금 얼마나 뭐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라인, 이 라인이 과연 이제 강력하게 돌파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뭐 내년 뭐 3월에 뭐 0.5bp를 한꺼번에 올리네 마네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좀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면 시장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좀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에서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자, 말이 힘들어요. 참, 말이라는 게.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제 계산상으로는 뭐, 더 남아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파동의 논리상으로는. 근데 추세의 논리로 따지면 사실 별로 갈 데가 없었거든요. 추세의 논리로 따지면. 그럼 추세의 논리로 따졌을 때는, 이게 이제 뭐 다, 아까 일봉 저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일봉으로. 일봉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부딪혔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사실 이 부딪히면서 거의 뭐 오차가 거의 없게 이렇게 여러 번 부딪혔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이 만약에 파동을 제외하고 본다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요 노란 트렌드 있잖아요. 노란색. 내려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요 정도 지금 여기 깨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 노란 트렌드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 한 4,400 라인 정도 되는데 여기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사실 그 전체적인 흐름이 만약에 깨졌다. 여기 끝났다. 만약 파동의 논리하고 관계없이 끝났다라고 계속 가정을 하면 뭐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뭐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상당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한 조정. 맥스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뭐 일단 뭐한 4천 정도는 기본이고 4천 정도는 기본이고 심하면 뭐 여기 한 3천 한 6, 700 3천 6, 700까지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파동이 끝났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파동의 논리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면 파동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미국 시장이 대상투다. 여기가 정말 대상투라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파동의 개수가 조금 너무 좀 모자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오늘만 잘 살려내면 오늘만 잘 살려내고 만약에 이제 이 우려스러웠던 이 검정색 추세선 이 추세선을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 의외로 좀 강력한 시장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제가 지금 뭐 약간 뭐 얘기가 뭐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좀 제가 조금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어디 갔냐? 요게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요런 차트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지금은 뭐 봉 차트를 많이 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바 차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 차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트렌드를 보면 여기서 이제 저항을 걸렸다고 보고 다운은 내려와 봐야 뭐 다운은 그래도 공간이 좀 많은 편이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이거 그냥 맥스로 얘기한 거예요. 맥스. 자, 나스닥은 지금 거의 한계치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허용 가능한 한계치까지 거의 근접한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만약 이걸 안 깰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이 자리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자리는 지난번에도 지켰던 자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깨지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무조건 지키면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좀 양호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S&P 잠깐만요. 잘못 눌렀네. S&P 기준으로 봐도 지금 아까 요 이제 차트만 다르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 라인을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자리, 이 추세가 지켜진다면 그럼 이제 얘도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지지선 부근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그럼 여기서 일단 튀어줘서 이것만 돌파해주면 사실상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만 만약에 이렇게 튀어서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만 돌파해주면 어쩌면 다시 이제 그 6천을 향해서 가는 6천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뭔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뭐 어떻게 여기서 신고를 못 내고 나중에 깨던 지금 깨던 깼을 때는 이제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깼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깨든 여기 신고를 못 내고 이거 못 뚫고 여기서 깨든 아니면 바로 깨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뭐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 폭이 커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뭐 여기 4천 포인트를 뭐 최소한 건드리는 그런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럼 뭐 한 20%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5천 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얼마였나요? 4,800이었나요? 네. 4,800 그죠? 네. 4,800이니까 뭐 대략 한 20% 정도의 조정을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시장도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끝나는 거고요. 뭐 금융 시장이 일단 당분간 그냥 뭐 거의 게임 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큰 트렌드 어디냐 1929년부터 올라오는 글씨 되게 안 써지네요. 1929년 고점부터 올라오는 추세를 때리러 가는 거다. 이제 거기는 이제 대상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다우 기준으로 다우를 한번 볼까요?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고 이제 뭐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죠, 사실. 그죠? 미국 시장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자,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1929년 1929년 고점이에요. 1929년 고점. 1929년 고점이면 이게 돌파가 됐죠. 그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이어놨는데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되고 지금 위에서 이 추세 라인 위에서 이게 뭐 등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차트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저기 뭐 엘리엇이라는 분 있잖아요. 엘리엇. 저 이제 옛날 뭐 잘 아는 분인데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거 때렸다고 해서 이제 뭐 대폭락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의견이 다른 게 사실 이 추세 이 트렌드가 이 트렌드를 뭐 이제 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뭐 해석 가능한데 제가 이런 패턴을 알아요. 제가 이런 패턴을 아는데 이런 패턴에서는 한 단계 상승이 더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승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S&P 기준으로 한 5,000포인트대 후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우 같은 경우에 그럼 5,000포인트대 후반이면 한 뭐 지금 현재 지수를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0% 정도의 상승, 20% 이상 상승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20% 상승한다고 치면 한 3만 지금 한 6천 정도 되니까 한 7천 포인트, 그죠? 7천 포인트 정도. 그러면 한 4만 6천 잡고 4만 한 3천
예, 43,0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43,000이 대충 봐도 이 지금 초록색, 이 초록색 라인 있잖아요. 초록색 라인. 이 초록색의 상단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계산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다우의 차트를 보면 과거에 이제 나스닥 차트, 나스닥이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한 단계 상승을 더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스닥 차트가, 나스닥 이거 나스닥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좀 잘 안 돼 있긴 한데, 이거 좀 제가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석해 놓은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 여기가 안 돼 있네. 아이고.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보면, 잠시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트렌드를 돌파하고 계속 트렌드 위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예. 그러면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 방송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한 2,900 정도 되거든요. 2,900에서 5,100까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60% 이상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60% 이상 상승.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기엔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 참 바보 같아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요 구간 이렇게 러닝 커렉션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강력한 상승. 예, 그래서 요 상승 여기서 조정했던, 그러니까 요 상승폭하고 요 상승폭이 비슷했다. 뭐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어쨌든 이런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다우 기준으로 보면 다우가 지금 위치가 이제 아까 또 넘어갔는데 그 위에서 지금 트렌드 그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여기 다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트렌드 돌파한 트렌드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을 지지하고 반등 주고 지지하고 반등 주고, 그럼 요렇게 하다가 아까 나스닥처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에는 아주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 아주 폭발적인 상승. 지금 요거 잠깐만요. 이게 나스닥 이거는 100이고 제가 이제 분석했었던 거는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차트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국면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아마 비슷하게 보이긴 할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한번 가볼까요? 그 자리로. 그래서 한 2000년 그때 상승할 때 여기 요거 똑같죠, 그죠? 요 조정이 지금 다우의 어떤 조정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트렌드를 이렇게 넘어서서 계속 조정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거 이렇게 요거구나. 요 정도. 요 따르게 볼 수도 있어요. 요거 추세는 또 요렇게 이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네. 요거네. 그래서 일단 요 트렌드 위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돌파를 계속 못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 막 놀다가 마지막에 강력한 상승, 그리고 조정, 반등, 폭락, 뭐 이런 시나리오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기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면 시장이 뭐 여기서 폭락세를 보이고 끝날 확률이 좀 높진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이제 뭐 그냥 좀 버벅거리면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두려운 거고 또 지금 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 물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원유가 원유 가격이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그죠?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절대 못 간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고 이 다음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전고점에 대한 반응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 있는데 과연 뭐 몰라서 뭐 개인들은 뭐 알고도 못 파는 경우가 많지만 과연 뭐 진짜 지금 현재 국면에서 바로 이렇게 꼬꾸라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막 애매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근데 뭐 어찌됐든 뭐 가격이 우선이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뭐 자리들이 깨진다면 뭐 나스닥 뭐 S&P 기준으로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뭐 어쨌든 뭐 여기만 지켜지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이제 4,400 라인 뭐 여기서 깨지면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일단 쏟아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000까지는 일단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한번 쏟아지면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상당 기간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확신을 갖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일단 오늘만 살려준다면 또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해외 선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선물 좋지는 않아요. 지금 좋은 뭐 이게 반등을 줬어도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일단 뭐 반등이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5일선까지는 일단 여기 5일선이거든요. 5일선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걸 보면 그래서 이걸 돌파하고 쭉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살려내기를 뭐 어쨌든 뭐 바래 볼 수도 있죠. 예. 내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자, 내일 목요일인데요. 일단 내일 강한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네요.